8월 1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지역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내륙이 10에서 60mm입니다. 오늘 강원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 정도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19.5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 군도 9호선 분덕제 터널 공사 중에 발견된 천연 동굴이 국내에서 5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조사됐습니다. 영월군에서 분덕제 천연 동굴 발견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치악산 바람길숲을 조성합니다. 삭막했던 중앙선 폐선 지역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데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소식도 들어보고요. 또 강원형 배달앱 1단시켜가 원주 지역에 이어서 태백, 강릉, 속초, 정선에서도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1단시켜 배달앱 소식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첫 수소차 충전소가 이달부터 가동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에 이번 주 중 수소 충전소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 문막 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하루 평균 250kg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 1기가 설치됐으며 시간당 5대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문막 충전소 개장을 계기로 동화 일반산업단지 내 진운 주유소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도 내년 3월까지는 개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영월군은 17일 영호룹을 시작으로 9개 읍면에서 현장이 답이다. 찾아가는 이동 군소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이동 군소실은 17일 영호룹 북면 남면, 18일 상동읍 중동면, 김삿간면, 20일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 원면 등에서 진행됩니다. 평창군의 문화도시 대장정이 순항 중입니다. 평창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인 서면 검토를 통과 2차 관문인 현장 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후속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서면 검토 종합 의견서를 바탕으로 준비할 방침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은 군도 9호선 분덕제 터널 굴착 공사 과정에서 천연 동굴을 발견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 천연 동굴은 국내에서 5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조사됐는데요. 이 영월 분덕제 천연 동굴 발견 소식 듣겠습니다.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김재구 과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네. 자, 영월군에서 이 국내에서 5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우리 군 분덕제는 군도 9호선으로서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고 지방도 415, 국도 31호, 국도 59호를 경유하여 동해안을 접근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전체적으로 급경사 극거부 구간이 많고 동절기 결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6억 원으로 왕복 2차선 터널 988m, 접속도로 992m, 총 1980m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덕제 공사 중에 발견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분덕지의 터널 공사는 현장에서 발견되었고요. 네. 분덕지 터널 공사는 잠시 설명드리면 네. 2012년 3월 영월군 번영회와 북면 번영 등 주민들이 적극적인 건의로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터널 구간 988m 중에 407m 지점에서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터널 발견하신 분이 당시 좀 많이 당황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떤 분이 좀 발견했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됐겠네요.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면 분덕지 예. 터널.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 공사 착공이 현재 공정률 한 26% 정도 되고요. 26%. 예. 네. 터널 988m 중에 407m까지 굴착을 해서 그 지점에서 터널 상단 2개의 동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중간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0% 정도 지점에서 터널 길이 988m 중에 한 40% 지점인 407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분덕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 동굴이 발견되면서 지금 어떻게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분덕지는 작년 12월 29일 천연동굴 발견 후에 네.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를 하고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 네. 공사 추진 여부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이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까? 공사 과정에 지장은 없습니까? 당초 공사는 2024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이 천연동굴이 발견됨으로써 문화재청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요.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 모든 공사가 이 추진 여부 등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국내에서 5번째로 긴 석회암이라고 들었거든요. 석회암 동굴. 이제 저희가 가본 동굴이라고 이제 뭐 환선 동굴 삼척에 영월의 고시 동굴 정도인데 이 환선 동굴이나 고시 동굴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희 동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분덕지 천연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13개 석회암 동굴 중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발견된 동굴 생성물은 종류관, 종류석, 석순, 석화, 곡석 등 종류가 다양하며 훼손되지 않은 원형의 상태인 순백석의 곡석과 석화, 종류관의 발달이 뛰어납니다. 특히 가는 실 같은 형태의 곡석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약 3m 길이 종류관은 국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다른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분포 비율이 넓어 차별성과 희소성이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천연 동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굴은 한 8.5km 정도 되고요. 고시굴은 3.4km 정도 되는데 저희 굴은 1.72km보다 연장 규모면서 약간 작은 편입니다. 길이 면에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석회암 동굴로 전체 따지자면 한 5번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암 동굴이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좀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나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잠재적 가치를 통해 폐적물에 대한 정밀 조사, 추가 학술적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나 문화재청에 대한 기초조사에 대한 강원도에 제출하였고요. 등급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 분덕지 터널 공사 상당히 좀 차질이 있겠나요? 네, 지금 공사 추진 여부는 좀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천연동굴 이 분석 이후 공사 진행과 나머지 구간 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네, 현재 천연동굴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결과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등급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관리 계획 등은 등급 결정 후에 천연기념물 지정고시와 종합합술조사, 종합관리계획 연구조사 등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 동굴 개발 등과 관련하여 의회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가장 이익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와야지 분덕제 공사를 재개하느냐, 아니면 이 보전 가치가 크다면 분덕제 터널 공사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 관광 개발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분덕도 터널의 진행 여부는 역시 마찬가지 문화재청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결과는 내년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공사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분덕제 터널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 406억 원 규모의 이제 선양교량 공사인데 지금 이 천연동굴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쯤 재개될지 이 문화재청 협의에 따라서 더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논의된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김재구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치악산 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삭막했던 중앙선 폐선 지역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먼저 이 소식은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람길숲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바람길은요,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도시의 공기순환을 도와주는 숲길인데요. 이를 통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물질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하는 겁니다. 바람길 숲 사업은 이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는 바람길 숲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도시화로 고층 빌딩들에 둘러싸인 지역에는 뜨거운 공기가 도시 안에 고여있게 됩니다. 찬 공기의 유입이 차단되고 뜨거운 공기가 도시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도시가 더워지는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물질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바람길 숲은 도시와 숲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뜨거운 열기는 바깥으로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 지역으로 들여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바람길 숲 어떻게 만들어지는 사업입니까? 네, 먼저 도시 외곽 산림에 바람 생성숲을 만듭니다. 바람 생성숲은 잘 가꿔진 숲으로 정화된 찬바람이 부는 숲인데요. 이 다음에는 바람 생성숲과 도시의 숲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숲을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온차를 통해 찬바람을 유입하고 열섬 현상을 줄여줄 확산숲을 도심에 만듭니다. 원주 치악산 바람길 숲은 이달 착공에 들어가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이병철 공원 녹지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중앙선 폐선 구간을 활용하여 수목식재, 그다음에 걷기길과 그 자전거도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80여 년간 그 철도 주변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입니다. 유치는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방공역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약 10.3km로 면적은 약 26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네. 이 치악산 바람길숲이 총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개 계속해 주실까요? 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성되는데요. 활력의 숲이라는 이름의 1구간은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으로 원주 털교까지 2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1구간은 구 원주역과 중앙시장과 같은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에는 꽃정원, 스텝가든, 수국길 광장 등 다양한 테마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일상의 숲이라 불리는 2구간은요. 봉산동 봉평교부터 유교역까지 이어지는 5.3km의 구간입니다. 봉산동 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구역으로 농촌에서 옛 철길을 회고하는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기 중앙선 회고숲, 단풍들이 들어섭니다. 3구간은 힐링의 숲인데요. 유교역부터 반공역까지 3km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치악산이 내다보이고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숲이 이 구역의 테마입니다. 청단풍, 은행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하며 은행나무길, 살구나무길, 디딤 확산숲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이병철 과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80년 만에 원주 시민 품으로 돌아온 자완을 실어 나르던 그 철길에서 이제는 그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을 나르는 바람길로 재탄생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철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외곽 산림에서 생산된 찬바람의 유입으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에 따라 원주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무엇보다도 철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낙후된 구 도심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자, 활력의 숲, 일상의 숲, 또 힐링의 숲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 바람길 숲이 이제 조성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람길 숲은요. 기후 완화, 대기 정화, 휴식, 정서 함양, 소음 감소의 효과가 있는데요. 바람길 숲 사업을 진행했던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2014년 10회였는데 숲을 연결한 후인 3년 후 2017년에는 3회로 감소했습니다.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반공역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원주 치악산 바람길 숲의 조성으로 시민 힐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관심 가지고 준공 소식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까지 200억 원이 투입되는 폐선, 철도 이제 폐선을 활용한 바람길 숲.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좀 더 시원한 여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중개 입점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강원형 배달앱 일단 시켜가 원주 횡성 영호를 시작으로 태백, 강릉, 나아가 속초, 정선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강원형 배달앱 시행과 홍보 소식 코리아센터 로컬 상생팀의 김선대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선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가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강화의 하나로 강원형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시켜를 앱 개발해서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이커머스 전문 기업으로서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소상공인분들께서 무척이나 힘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재능기부 형태로 강원도형 배달앱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센터 솔루션 중에 나 주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특색에 맞게 커스텀을 하였고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고 재능기부이다 보니 어떠한 일보다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단 시켜가 이제 재능기부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강원형 배달앱 일단 시켜가 이제 첫 시행된 지 벌써 9개월가량 됐는데요. 현재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일단 시켜는 지난해 12월 말에 속초시와 정선군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올해 4월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7월에 원주, 횡성, 영월이 오픈되었고 연말까지 강원도 전 지역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군요. 그럼 일단 시켜는 강원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인가요? 네, 우선 일단 시켜는 강원도용 배달 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원도 전 지역에서 주 이제 오픈하는 지역까지 하면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원도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지금 16개에서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 시군에서 오픈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9개 지역에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현재 9개죠. 그럼 이제 8개 지역은 그럼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지금 남은 지역 오픈 일정이 10월에 한번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럼 12월까지는 강원도 일단 시켜 앱이 강원도 전체에서 이제 시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존 배달 앱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광원형의 배달 앱 기능과 또 혜택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강원 배달 앱 일단 시켜는 중개 수수료를 비롯한 광고비나 가입비가 없는 이른바 산무 앱입니다. 또한 고객 동의하에 확보된 회원 정보는 무료로 가맹점에 제공돼 가맹점에서는 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배달뿐만 아니라 픽업, 매장 예약 기능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 앱 일단 시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강원도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많은 사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운영이 시작돼서 최근까지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원 지역 배달 앱 시행 이후 이제 뭐 원주 횡성용으로 이제 7월부터 시행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또 시행한 지역이 있을 텐데 어떤 성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오픈된 9곳의 시군에서 7월 말 기준 2,600개 정도의 가맹점을 등록이 되었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는 6만여 건을 기록한 유용한 배달 앱이다 보니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저도 이제 일단 시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아직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배달앱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일단 시켜 배달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면 됩니다. 네. 그럼 가맹점 모집은 상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모집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까?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가맹점 모집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강원도 배달앱 일단 시켜의 배달앱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1899-42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입 연락처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네. 1899-4242번입니다. 4242. 아직 소상공인들께서는 일단 시켜 앱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모르고 계신 업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연락처가 1899-4242번. 네, 전화 한 통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중개 수수료가 없고 광고비가 없고 또 가입비가 없다면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뭐 수수료 때문에 많이 매출이 있어도 수수료 다 나간다 이런 한탄을 많이 듣게 됐는데 이 일단 시켜 앱을 사용하시면 뭐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겠죠. 큰 도움이 되겠네요. 어떤 도움이 가장 클까요? 우선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배달 앱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비용 부담이라던가 어려움이 많으신데 일단 시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통 배달 한 건에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던데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부 주도의 공공 배달앱 사업이 좀 확장되는 추세인데 이 강원형 배달앱 일단 시켜 앞으로 운영 계획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말까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쓰면 쓸수록 강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 사장님들과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 강원도 지역 주민 분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서비스가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강원도형 배달앱 1단식표를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개 수수료 없고 광고비 없고 가입비 없고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1단식표 많이들 좀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센터 로컬 상생팀의 김선대 팀장이었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